내용을 김일석 동지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자꾸 짧게 하는데 이거 뭐 제목만 읽어도 될 문제인지 아니면 다 설명을 해드릴지 참 난감합니다, 사실. 노영석 현장 실천과 농자교육정당 건설을 위한 취지 모임 결의에 대한 기조발제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은 이제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3일 오늘 활동가대회 이후에는 변혁적 현장 실천과 농자교육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 모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전환한다. 그리고 추진 모임의 기조와 방향에 동의하고 지역 추진 모임에 참여 의사가 있는 활동가들로 구성한다. 추진 모임은 2013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당 건설을 위한 직접적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며 추진위원회 등의 건설까지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이것이 이제 2013년 상반기에 이렇게 표현됐던 바 있었었는데 2013년 이게 날짜를 박아놓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2013년을 상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2013년 넘어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를 수 있고 늦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추진 모임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 추진 모임을 산하에 현장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큰 제목으로 조직 명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직 명칭은 변수 현장 실천과 농자교육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 모임으로 이제 명칭을 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직 체계는 정운영위원회, 중앙소식권자와 지역 산업 현장 소식권자와 그리고 중앙기획단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중앙기획단은 별도로 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체계 자체가 추진 모임으로서 완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기획단과 같이 포함하는 형태의 정운영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은 중앙소식관자가 맡으며 추진 모임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지역 추진 모임은 추진 모임의 방향과 기조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구성한다. 지역 추진 모임은 소식권자의 지역 기획단을 두어서 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그리고 방금 세 번째, 중앙기획단, 중앙소식권자와 소식권자가 추천하는 활동가들로 전국운영위원회 산하에 중앙기획단을 설치한다. 그리고 중앙기획단은 추진 모임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총괄 기획 및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필요에 따라서 조직과 그리고 선전, 투쟁 등의 사업팀을 구성한다. 팀별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진 모임의 사업은 사업 과제와 사업 계획의 내용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직 사업, 선전 사업, 정치 토론 사업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계급정당만 목표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장 실천과 당면한 투쟁과 그리고 앞으로 놓여져 있는 투쟁을 어떻게 우리가 결합시켜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반기 투쟁 기조를 우리가 정했습니다. 정리하고 비정규 철폐 노동자 대통령 후보 투쟁 전술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쭉 읽어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투쟁의 상과 그리고 변형모임, 전국 투쟁 집중과 지역별 투쟁 집중의 내용들을 일정별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일정대로 진행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추진 모임은 지역 추진별로 10월 13일 활동가 대회 이후에 지역 추진 모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지역별 주요 투쟁 계획을 세워서 세운 내용대로 결합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세 번째는 일터 비정규 없는 사회 100만인 서명 운동을 조직화하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투쟁 일정과 주요 투쟁 사업장의 일정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좀 할 수 있을 거랍니다. 참고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고요. 추진 모임의 재정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진행했던 각 지역별 그리고 참여자들 그리고 기획단 이런 형태로 해서 그동안 이게 대회까지 왔던 과정에서는 공식적 어떤 형태로 물론 대회의 700만 예산을 우리가 참고 자료에 표에 나타났듯이 오늘
인당 2만 원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이후에 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진 모임의 재정은 1인당 처음 시작하는 부분만큼 인당 5만 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 소지권자 후원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동지들이 아낌없는 어떤 개혁정당과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실천을 통해서 사회 변혁에 대한 근본적 개혁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과 이런 열의를 모아서 일단 5만 원 이상의 어떤 기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간단하게 기조 두 번째, 우리가 기조 발제 두 번째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이 내용도 우리가 기획단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 그동안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지역과 전국 토론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 불러서 농민들께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기조 발제 2를 통해서 추진 모임 결의를 이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9일 날 대토론회에서 오늘 활동가 대회를 결의를 했고요. 활동가 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저희들의 이 모임이라든지 또 이 조직의 형식적 완결성이 일정한 단계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토론회 준비위원회 정도, 준비 모임 정도의 성격으로 사실 오늘까지 온 것이고요. 오늘의 활동가 대회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뭐 약간의 그 성원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 모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소위 이 토론회 준비팀이라든지 또는 모임이라든지 활동가 대회 조직위원회라든지 사실상 여기까지는 누가 성원이고 누가 성원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향후에 그러면 추진 모임으로 전환하는 순간 또 누가 성원이고 누가 성원이 아니냐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누가 동의되고 누가 동의되지 않는지가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그냥 참관하러 오신 동지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와서 이후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함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러 오신 동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의 과정들은 변혁적 현장 실천과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을 동의하는 동지들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어 왔으므로 그에 대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양해의 전제 위에 토론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의 논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또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하는 동지들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또 구두로 기획단 내지는 이전 토론에 계속 참여했던 동지들이 별도의 동지들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힘차게 활동가 대회를 통해서 추진 모임을 결의하고 또 그 추진 모임에서 향후에 당 건설 관련한 아주 초동 단계의 논의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강령 논의까지 이후에 각 단계별로 이제 논의를 거쳐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처음 오신 동지들도 꽤 있을 수 있어서 기존에 수차례 토론 과정을 거친 동지들과 이게 서로 간의 이 정보의 습득의 차이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그 발제 1에 대한 질문과 발제 2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섞여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발제 2를 먼저 동지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소속은 전교조고요. 이름은 이일재라고 합니다. 뭐 그냥 문득 든 생각이어서 그냥 참고로 이렇게 삼아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되게 울리네요, 목소리가.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 공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는 아마 이런 비슷한 자리에 한 두세 번을 참석한 것 같은데요. 별로 적극적인 편은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러한 형편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당 또는 후보 이런 것을 2012년 12월 달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런 논의도 제가 말씀드리는 논의는 이미 수차례 되어졌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요. 아마 2012년 말에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계급정당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미 판단이 끝났으리라고 보는데 일단 이 문건을 통해서 볼 때에는 2012년 12월에 모든 일이 다 결판이 나겠구나라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좀 치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참석비 2만원 이것도 조금 세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발제에서 5만원 그랬는데 노동자 계급정당이거든요. 그것을 얼만큼 보편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만큼을 낼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하려고 하는지 이게 급한 마음에 일을 하려니 돈은 있어야 되겠고 이게 자신감 없음의 표현이다. 노동자 계급정당 우리 하겠다. 어떻게 해서 후원금 내라. 낼 사람 내라. 10,000원 좋다. 5,000원 좋다. 라고 했을 때 아마 5만원씩 아까 여기 뭐 500명인가 몇 명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급해 보이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 투쟁 이건 저는 여기 읽어봤는데 동의하는데 좀 약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아주 지극히 저 사견인데 김진숙 동지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진숙이 함께하지 않아서 섭섭함 이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제가 읽었는데 섭섭함이 아니라 진짜 여러 번 공을 들여서 뭐 제가 이렇게 좀 속되게 얘기하면 상품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좀 해보는 50만원 이것도 좀 조금 놀랍습니다. 50만원 내서 몇 명 이렇게 말씀을 여기 속에 있는데 이거는 좀 노동자 계급정당하고 안 맞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2012년 12월 달에 뭔가 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조급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적극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 계급정당 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빨리 힘있게 건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듣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지도위원이 함께 하지 않아서 섭섭함 함께 못해서 섭섭함 이건 저희들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진숙 지도위원을 저희들도 원래는 후보군에 넣어서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다른 쪽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을 혹시 후보로 할 수 있나라고 해서 미리 접촉이 됐고 언론에서 이미 확인됐다시피 본인이 이제 만나주지도 않는 이 상황. 그 다음에 뭐 출마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저희들은 사실상 7명을 계속 그 명단에 넣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최종 확인 과정에서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하고 제가 여기서 뭐 공개해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지부장은 저희들 이제 자료에서 2분을 빼서 5명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이건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투쟁 관련해서는 대선을 치르는데 뭔 계획, 재정 계획도 없이 이렇게 내놓냐, 이렇게 또 오히려 반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안으로 그렇게 적시한 것이고요. 나중에 선거를 치르려면 뭐 대선 투쟁 본부든 대선 본부든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재정과 관련한 별도의 계획이 나올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또 발제하고 토론할 테니까 다른 동지들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물론 이게 이제 대선과 노동자 계급 정당 이것이 시기적으로 같이 토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제 1.2에 토론을 좀 집중해 주시고 대선 문제는 이따가 별도의 발제를 들으시고 거기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재 선생님은 먼저 급한 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답변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선생님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다른 동지들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정모입니다. 사회자동님께서 아주 시간에 많이 쫓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말 아끼려고 했는데 제 나름의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굳이 일어났습니다. 13쪽에 짝대기 네 번째에 보시면 지역 추진 모임 산하에 현장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기조발제 처음 할 때 이제 정재현 동지하고 화성의 김영성 동지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스코 동지가 현장 실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정당의 첫 번째로 변혁적 실천, 현장 실천이라고 하는 수식이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커서 굳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정당, 현재 수준으로 볼 때 그 기초 단위가 지역 추진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정당이 저는 이제 현장에 뿌리 내리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뿌리 내리려면 노동자들의 실제 삶을 우리 정치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 삶의 경험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노동 대중들한테 검증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회사하고 짝짝꿍하고 밖에 나가면 투사인척하고 이런 정당 사람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현장에 우리의 기초 단위를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추진 모임과 중앙기획단 사이에 이런 항목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 단위에서 현장 정치 실천단을 조직한다. 이런 항목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정치활동을 담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대중들과 함께 투쟁을 만드는 단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계급정당, 노동자 계급정당,
현장에 뿌리는 노동자 계급장당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문제의식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 지역 5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용입니다. 사실 저는 많은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과거 18년 동안의 장기 집권 의용노조 한국노총 사업장이었던 사업장이었고요. 저희 5시가 2008년도에 금속노조로 전환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정치에 대한 많은 부분은 모르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었던 과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이런 당이 이제 노동자 당이라고 여겨왔던 게 저도 거기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국참당하고 통합하면서 현장은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노동자 당이라고 하는 당이 잠보정당과 통합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문제의식으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과 배신과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현장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경주 지역 노동자들이 대다수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지역 노동자, 현장 노동자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정말 이 땅에 제대로 된 노동자 계급 정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동지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자 계급 정당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현장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자본주의 체제 변혁과 노동자 계급 중심성 그리고 민주적이고 실천하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토론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몇 동지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올바른 노동자 계급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현장 토론과 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활동들을 차분하게 지금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저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 들었는데요. 가설정당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설정당은 우리가 노동자 계급 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기조, 방향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또 노동자 계급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천하고 또 전투적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계급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추진했던 지역 토론회, 그 다음에 10월 7일에 조직위원회 그 결과를 반영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좀 휴식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 네 동지께서 발언하신 분들이 지금 현장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거리감 있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동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세 동지도 저 포함해서 두 동지도 물론 해고자 신분이고 저는 아직 해고됐다 복직됐지만
현장의 느낌과 현장 동지들 그리고 조합원들과의 어떻게 이것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동지들처럼 오히려 제가 대단히 더 고민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왜 그런가 하니 저는 이미 이제 25년 동안에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년 동안에 이런 활동을 해오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근본적 희망을 만들어갈 것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노동자, 민중들을 위한 그런 평등과 자유주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장 활동가와 그리고 일반 대중 조합원들이 그것까지 그 수준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별도로 아주 짜임새 있게 교육과 훈련과 뭐 어떤 이러한 경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모르겠으나 여전히 25년 동안 또 기다려야 할 문제인지 이런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국GM의 동기들이 또 인천에 뭐 해방 축구대회라 해서 또 상직 비정규직 사무실 이렇게 많이 좀 갔습니다. 여기에 좀 결합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난 9월 9일 부를 때보다 사실 이 동지들도 발걸음은 하고 왔지만 과연 내가 여기에 100% 몸을 담고 계급적 어떤 정당을 만들기 위한 이런 목표를 제대로 가져갈 것인가 마음이 100% 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직과 달리 정규직 우리 활동가들조차 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몰이에 대한 이런 정도의 어떤 수준의 고민이 있을 따름이지 자기가 실제 노동운동가 그리고 앞장서서 지금 진행하는 어떠한 노래든 팔을 뻗쳐서 구호를 외치든 이것이 정치적 행위라는 것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또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함께 주변에 믿고 함께 했던 동지들부터 조직하고 그 동지들이 같이 좀 더 넓혀가는 이런 것이야말로 개혁정당의 진정성을 밟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지금 추진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낮은 단계조차도 우리가 설정하고 어떤 동기는 추진위원회를 얘기하고 이것이 추진위원회와 더불어서 바로 계급정당에 대한 당을 뭔가 띄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동기들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소수의 동기들이. 그런데 추진모임을 통해서 좀 더 현장과 함께 호흡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은 지금 여기 계신 동기들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 질문했던 동기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계급정당 우리 정치 같이 하자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할지 대단히 난감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해소하고 같이 만들어가자는 것이지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계급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쭉 따라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빠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대단히 더딜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노총은 또다시 새로운 정치, 노동 중심성에 대한 정치를 한다랍시고 자기들의 반성은커녕 또 다른 정당을 띄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방치하는 순간 또다시 민주노동당 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판단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지들이 지금 여기부터 출발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 가지는 답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확인과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설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예, 이야기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 정도 확인드리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단계도 아니거니와 오늘 우리가 확정하는 변혁적 현장 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 결의와는 무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정모 동지가 말씀하신 정치실천단 이야기는 애초에 그 기획단 논의,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 논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토론도 했었고요. 정치 선봉대 내지는 정치 실천단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 추진 모임의 조직의 체계 위상 속에서 어떻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논의들을 좀 했고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치 실천단 정도의 수준은 저희들이 아직 기본 체계, 흔히 이야기하는 골간 체계가 아직 제대로 이렇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데서는 일단 뭐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걸 골간 체계에 넣는 거는 이렇게 위상과 체계로 봤을 때 조금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향후에 조금 재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체계를 중앙기획단 그리고 전국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지역추진모임 그리고 현장 모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애초에는 현장 모임이 없었는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 모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그렇게 잡아가고 향후에 동지들이 규합되면 그와 관련한 논의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서 정치 실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될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기획단 논의 또는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전국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안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애매하죠, 그죠? 예, 추진 모임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공식회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활동가 대회에서 결의를 모으는 장이기 때문에 기조발제 1 그리고 기조발제 2에 대해서 발제와 또 여러 가지 그 한정된 시간 그리고 토론에 참여한 정도와 횟수의 차이가 이렇게 여러 동지들 사이에 있어서 개인적인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동지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차후에 자료로나 또는 먼저 참여했던 동지들 또 기획단에서 성심성의껏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발제 1, 2에 대한 노동자개혁 정당 기조와 방향 그리고 노동자개혁 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 모임 구성 결의를 이 자리에서 동지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목소리가 지금 여기 아마 조도가 낮아서 이게 잠이 오기 딱 좋은 조건이어서 제가 곧 쉬게 해드릴 테니 좀 큰 박수나 또 목소리 좀 크게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결의들을 힘차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화약고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유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문제는 그리스가 무너지면 이탈리아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크고 세계 경제는 화급으로 치닫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회생을 돕는다며 강요하고 있는 이 긴축 방식.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공무원과 연금 수령자들입니다.
때문인데 전세난이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자 그건 다 올랐죠. 다 올라가지고